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9조 원대에 이르는 호주의 호위함 건조 프로젝트 수주가 사실상 HD 현대중공업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소 60조, 최대 8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도 한국과 일본 조선사의 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약 12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비용과 교육, 정비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약 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역대급 사업이라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잠수함 건조 사업자들은 물밑 작업을 분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지난해 대규모 해양 방산 일감을 따내며 방산 역량을 과시했는데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따내 해외 시장 개척의 첫 관문으로 삼겠다며 캐나다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장시간 자망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며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공기분료 추진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자망 지속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장보고3 배치2를 내세웠고, 일본은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내세워 한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타이게이 잠수함은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발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지만 장보고3 잠수함과 달리 공기분료 추진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자망시간 측면에서 한국 잠수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일본 조선업계와 해상자위대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대규모 방산 비리가 터져버린 것인데요. 이로써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국에게 더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으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리할 것이다라며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게이자이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이 건조한 첨단 재래식 추진 잠수함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의 강력한 후보로 부상했다.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장기항행, 잠수능력, 정숙성 등 성능이 뛰어나 특히 유망하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최초로 소리와 타이게이 모델의 리튬이온 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납축전지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일본은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지만 그에 비해 한국은 충분한 기술력과 노련한 사업 능력이 돋보인다. 이번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가능하다. 특히 두 회사는 잠수함 건조 기밀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밀 유지가 필수다. 이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캐나다의 이해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일본 정부에게 전방위적인 외교력을 펼치라고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게이자이의 보도 내용을 찬찬히 보면 캐나다는 아직 잠수함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예산, 조달 규모, 교체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한국, 일본과 접촉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인데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특히 뛰어나 유망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화자찬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어떤 캐나다 언론이나 해외 방위 매체에서도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차기 잠수함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는 얘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수출하는 많은 나라가 기술 관리를 우려하면서도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유출될까 우려하는 일본의 걱정은 수출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방위 장비의 해외 수출에 도전하면서 일정 부분 기술 유출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일본의 태도, 즉 어떤 위험도 용납하지 않는다, 방위 기밀을 대량으로 흘리고 싶지 않다는 태도로는 아예 해외 수출을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 중 눈여겨볼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 타이게이 타입의 강력한 경쟁자로 하나오션을 꼽았다는 점입니다. 일본 게이자이는 하나오션이 이미 바폭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바폭의 풍부한 해외 비즈니스 경험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폴란드와 캐나다에서의 수주 경쟁에서 한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캐나다 유일의 잠수함 전문 포럼인 딥블루 포럼 2023에 참가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해 현지 기업 4곳과 총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나가 이처럼 캐나다 기업과 손을 잡은 이유는 방위물자의 국제무역은 여러가지 다양한 무역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배치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이 사업의 수주를 위해서는 캐나다 장비 구매, 현지 중소기업 및 토착기업과의 협력, 기술개발 투자 등 캐나다 산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조건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재빨리 캐나다 기업들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캐나다가 진행 중인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것인데요. 잠수함 수출에 경험이 부족한 일본이 보기에는 한국의 이런 발빠른 행보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스스로 하나오션을 경계하고 한국의 전방 위적 압박을 이겨내야 이번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이 일본에서는 뜻하지 않은 비리가 바로 이 시점에 터져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 잠수함 건조업체를 혼돈이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60조 원에 이르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 업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금 조사에서 가와사키 중공업의 직원이 하청업체와 잠수함 부품 거래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회사의 비자금이 일본 방위성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포착된 겁니다. 6년이 넘는 동안 십수억엔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비자금은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에게 접대비와 금품을 제공하는 데 쓰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도 지난 4월 일본 방위성 측에 고베 공장의 잠수함 수리 담당자가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접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다인양 자수를 했지만 이 정도로 꺼질 불이 아니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25척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척의 수리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수리 비용만 해도 1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대체 가와사키 중공업의 비자금이 일본 방위성으로 얼마나 흘러들어갔는지, 비자금 액수만큼 정부에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중공업 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의 군수품을 납품해 돈을 번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막대한 혜택을 받아 성장하면서 주요 정치인들과의 유착이 심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것은 이번 허위 거래를 비롯한 부정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본의 잠수함 수출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6월 14일에 외부 변호사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일본 정부도 이번 불법 로비 파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일본 정부가 이를 끝까지 파헤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일본은 지금 가와사키 중공업뿐 아니라 비자금 파문이 정치권 전체를 강타해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5개 파벌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요동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받는 의혹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얻은 수입을 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의혹에는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의 파벌도 연루돼 있는 만큼 향후 내각의 미치려파도 주목되는데요. 특히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모았고 결국 아베파의 이케다 요시타카 중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파면 팔수록 나올 텐데 일본 정치권이 비자금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지는 의문입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관련 의혹도 어디까지 팔지 파다가 덮을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가와사키 중공업이 뇌물과 비자금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로비를 벌였고 잠수함 수리 사업을 따내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일본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저울질하며 간을 보던 캐나다가 최근 일본에서 들려오는 불미스러운 소식 때문인지 상당히 한국으로 기울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켜주고 태평양 라인을 지켜주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12척의 잠수함 건조를 맡길 초대형 프로젝트를 이런 비리가 있는 일본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큰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 잠수함 수리 프로세스가 실력에 의한 경쟁 입찰로 따낸 것이 아닌 방위성에 대한 로비에 의한 것이라면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1,300억 원에 인수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미국 내에 조선소가 있다는 것은 잠수함 건조 사업을 더욱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한화가 뭐하러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한화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까지 기대하며 둔 포석으로 미국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잠수함을 건조하면 한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것은 곧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지난 5월 한국 조선소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간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국내 잠수함 현황과 건조 시설을 둘러보고 갈 예정입니다. 캐나다가 이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 빠르게 잠수함 및 함정을 건조할 나라로 한국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자주 나왔고 미 해군 관계자들은 한국 조선소들의 도크를 보고 간 뒤 중국의 건조 속도를 따라갈 유일한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게 정설이라 빠르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한국 조선소의 도크를 모두 차지하거나 폴란드가 한국의 잠수함 건조를 맡길 경우 캐나다 잠수함이 낄 자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군함 및 잠수함을 수출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로 지난 수십 년간 잠수함 수출 실적이 전무한 일본과는 달리 경험이 곧 경쟁력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고질적인 비자금, 뇌물 스캔들 때문에 자중질환에 빠지고 모든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캐나다 대표들의 한국 조선소 방문이 잠옷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